오늘은 아주 흔하지만 너무도 미묘해서 사람들을 노력에 묶어둔 채 스스로는 신실하다고 믿게 만드는 한 가지 혼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행위는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하면서 또 반복하라고도 하지 않나요? 도대체 어느 쪽인가요? 이 질문은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법칙에 대한 무지에서만 나옵니다. 기술에 대한 무지가 아닙니다. 위치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언제나 같습니다. 사람들은 상상을 자신이 하는 어떤 행위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상상은 그가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한 어떤 지침도 결코 안식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상상은 행위가 아닙니다. 위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을 연습처럼 다룹니다. 상상합니다. 멈춥니다. 기다립니다. 현실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상상합니다. 마치 상상이 시간 속에서 적용되는 도구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상상은 끝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의 이동입니다. 그들은 장면을 수행하지만 그 이동을 자기 안에서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면이 끝난 후 그들은 다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효과가 있었을까? 제대로 느낀 걸까? 충분히 생생했을까?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이렇게 묻는 순간 그는 이미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 행위는 실패했음을 증명합니다. 자리를 잡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도착한 사람은 자신이 도착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아놓고 내가 정말 앉아있는지 계속 확인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확인하려는 행위 자체가 아직 앉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왜 노력은 결과를 만들지 못할까요? 사람들은 현실이 다음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노력과 반복, 시간과 감정적 긴장.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상상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자리에 서는 것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은 내일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결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 자리에 서는 순간 되어가는 과정은 끝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할까? 반복해서 해야 하나라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행위를 묻고 있지만 이 법칙은 위치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상상 행위 이후 오직 이 질문만 하세요. 나는 이동했는가? 다음에 말씀드릴 질문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면이 생생했는가? 감정이 강했는가? 완벽하게 느껴졌는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한 자리를 떠나 다른 자리에서 살기 시작했는가? 이동은 단 하나뿐입니다. 원함에서 가짐으로, 기대에서 가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왜 기다림이 행위를 무효화시킬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어젯밤에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들은 기다립니다. 증거를 기다립니다. 신호를 기다립니다.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변화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그 상상을 아주 연약한 것처럼 기억 속에 들고 다니며 아직 살아있는지 계속 확인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지켜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이미 그의 관심 밖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한 번만 상상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고급 단계라 부르지는 마세요. 그는 단지 이동했을 뿐입니다.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뿐입니다. 되돌아갈 자리가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반복의 진짜 의미는요? 그렇다고 해서 반복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아직 중간 지점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무게가 어디에 실려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반복의 의미를 타락시킵니다. 그들은 반복을 의심에 대한 보험으로 사용합니다. 안 되면 다시 상상하면 되지.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흥정입니다. 흥정하는 사람은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발을 이전 상태에 두고 있으면서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가장 위험한 습관은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의 톤을 분석하고 타이밍을 재고 세상을 곧 답할 대상처럼 관찰합니다. 가까워졌나? 무언가가 변했나? 이게 신호인가?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핑계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야. 연습이 더 필요해. 노력이 부족해. 불안은 능력 부족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착하지 못함에서 옵니다. 사람은 서 있을 때만 불안합니다. 한번 앉아 있으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앉으면 충분한가? 다시 앉아야 하나? 한 번이면 충분하다의 진짜 의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말할 때 이는 고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다음을 남기지 않는다면, 즉 수정하려는 충동과 확인하고 싶은 욕구, 설명하려는 필요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남기지 않는다면, 더 이상 주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때 당신의 일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상상 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의심하듯 관찰하고 반응을 저울질하고 마음을 경계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그 경우에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동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힘을 주지 마세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확언하세요. 저항이 아닌 힘을 빼세요. 도착은 모든 노력을 끝냅니다. 이제는 상상하고 그것이 끝났음을 압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멈춰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서가 아니라 다룰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코 안정감을 위해 반복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복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반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진정으로 도착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이 충분한 것은 그 한 번의 행위가 이미 그를 그 자리에 놓았을 때뿐입니다. 진짜 시험. 시험은 결코 이것이 아닙니다. 몇 번이나 상상했는가? 시험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누가 그 다음 날을 살았는가? 원하는 것을 이룬 그 현실감이 당신의 것이 되면 반복은 끝납니다. 멈추는 것을 기억해서가 아니라 욕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미 가진 것을 계속 원할 수 없습니다. 행위가 만족에 도달하면 반복하려는 충동은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성취가 대신합니다. 마지막 지침은 이것입니다. 만약 그 충동이 남아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반복하세요. 삶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착하기 위해서입니다. 힘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을 빼고 자연스러움을 위해서입니다. 원함이 존재로 무너질 때까지 반복하세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도착하게 된다면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 번이면 충분한 이유입니다. 반복은 도착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아니, 도착이 반복을 끝냅니다. 이로써 이 문제는 끝입니다.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 없습니다.